네, 7월 27일 시황 분석입니다. 추천주 픽 3가지 오늘 지금 오후 11시에 지금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늦게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제가 개인 채널 영명에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남다른 컨텐츠를 좀 제공하고 싶어서 추천 종목 자주 제가 3가지 종목들 시황에 맞게 정리해드리면서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채널에서는 지금 처음 찍다 보니까 다소 준비하는데 시간도 걸렸고 최근에 이제 시황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왔기 때문에 좀 내용 정리하느라고 살짝 늦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추천 픽 3가지 정리해 드릴 거고 우선은 시황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냥 종목을 해드려도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상황을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시황 분석 먼저 해드리고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반도체가 최근에 좀 이슈가 많죠. 지금 삼성전자만 봐도 최근에 고점 대비 조정받고 난 다음에 지금 시원하게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어요. 121선 근처에서 지금 버텨주고는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빅테크 실적이 이제 또 나오죠. 지금 7월 말 그리고 이제 또 이때 FOMC도 겹치는데 이때 시기에 이번 주에 엄청난 변곡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들 실적에 따라서 가이던스에 따라서 삼성전자 특히나 AI와 반도체 관련해서 당장에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반도체 쏠림 현상이 좀 심했었죠. 이것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이 시원하게 못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쏠림이 완화되게 되면은 여기에서 수급이 이제 다시 한번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섹터에 수급이 또 배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동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아예 지금 주식시장을 떠났는가라고 보면은 아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섹터를 옮기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자리를 옮길 때와 시장을 떠날 때랑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지금은 어느 쪽일까요? 결국에는 섹터를 옮기는 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이 돈들이 지금 다음에 두드릴 문 앞에 서 있는 종목 3가지 제가 짚어드릴게요. 일단 약속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오늘 짚어드릴 이 종목 3가지는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첫 머리에서부터 결과부터 제가 보고 드릴 겁니다. 맞았으면 맞았다, 틀렸으면 틀렸다 이렇게 숫자로 알려드릴 거고 영상은 지우지 않고 박제할 거니까 또 저는 도망 못 갑니다. 또 개인으로 영명에서 지금 또 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팀 채널은 또 따로 올리고 있고요. 또 개인으로도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황 분석해 드리기 전에 어쨌든 제가 이제 픽 3가지 앞으로 계속 자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들 구독해 놓으시면은 좋은 정말 중요한 뭐 시황 분석뿐만 아니라 종목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최소한의 관심 종목에 넣을 만한 것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시황부터 좀 간단하게 읊고 가겠습니다. 우선은 반도체 요즘 나오는 얘기들이 많죠. 공급 과잉이다. 뭐 고점이다. 또 지금 최근에 오늘자에도 외인들이 던졌습니다. 외인들이 오늘자에도 나가는데 또 그런 와중에 대형주에서도 나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시장 전체가요. 하반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 주에 뭐가 있어요? 7월 30일 전후로 빅테크 실적 그리고 FOMC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회사들이 AI에 돈을 계속해서 쓸 건지 얼마나 쓸 건지 그 가이던스가 나오게 돼요. 자, 생각해보세요. 반도체가 왜 올랐습니까? 빅테크가 돈을 써줘서 올랐습니다. 자, 그럼 그 돈을 계속 쓸지 말지 답이 나오기 직전이에요.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삼성전자도 최고점을 찍고 조정받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넥스트도 있는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다음에 더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주가는 최고가를 바로 갱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당장의 반등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반도체 섹터에 또 강한 흐름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시작되겠구나 판단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앞서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돈을 넣기가 애매해요. 큰손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이 커질 만한 이런 일정 전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올해 2026년에 FOMC 전에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전에 외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면은 이때마다 언제나 FOMC 일주일 전에는 외인들이 차익 실현을 언제나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기 전에 차익 실현을 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경향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특히나 이런 외인들이 여전히 빠져나가는 거는 FOMC 그리고 빅테크 실적을 앞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돈들은 결국엔 어딘가로 가요. 그쵸? 주식시장을 완전히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딘가로 가게 됐어요. 반도체를 기다리는 동안에 돈은 뭘 하고 있을까요?
자, 돈이라는 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먼저 갈대를 찾아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미국을 한번 봤어요. 미국을 보니까 미국에선 이미 그 돈들이요, 반도체에서 바이오 쪽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지수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XBI 차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6월 중순부터 6월부터 지금 S&P 500이 뭘 하든지 나스닥이 빠지든 말든 혼자 신고가를 지금 갈아치우고 있었습니다. 자, 시장 전체가 흔들려도 지금 바이오만 지금 가고 있었어요. 6월부터.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쏠렸던 돈이 미국에서는 벌써 다음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자리가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자, 원래는 한국이요, 한국 바이오 시장이 미국 따라서 따라갔었어요. 보시죠. 이전에도 결국에는 따라가는 흐름을 계속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아직 따라가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 바이오가 그렇게 좋으면은 우리 바이오는 왜 아직까지 못 따라가는 건가? 자, 원래는 작년까지는 상관계 수가 0.55였습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형이 가면은 우리 한국도 따라간다,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부터는 마이너스 0.63으로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형은 신고가를 가는데 동생은 거꾸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같이 다니던 둘이 완전히 갈라선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역전은 흔한 게 아닙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유가 우리 바이오 업황이 나빠서? 딱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별주 종목 중에서 뭐 알테오젠이나 아니면은 뭐 삼천당,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있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바이오 업황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우리 시장 전체 돈이 다 반도체에 가 있었어요. 바이오로 갈 돈까지 싹 다 반도체가 그냥 다 빨아먹은 겁니다. 자, 회사가 못한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 섹터에서 수급이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돈의 자리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부터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게 조금 좁혀질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증권 투자에서도 나온 이제 얘기 중에 하나인데, 하반기 때는 어느 정도 쏠림이 완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선방산이 구조적인 성장, 그리고 로봇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수급 측면에서 순환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우선 조선방산을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의아할 수도 있는데, 많은 종목들이 지금 반도체 갈 때 버티고는 있었어요. 조선방산은 버티다가 결국에는 최근에 꼬그라졌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방산과 2차 전지 전부 다 버티고는 있었어요. 버티고는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쭉 빠지는 형태였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선방산과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한 번 더 쉬고 갈 것 같아요. 근데 로봇바이오가 요즘에 조금 수급이 좋은 상황이죠. 얘네들 특징이 뭡니까? 반도체 싹 다 갈 때, 그리고 조선방산과 그리고 2차 전지가 나름대로 버티고 있을 때 얘네는 제대로 못 갔어요. 로봇은 뭐 1월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반짝 올랐다가 조정을 굉장히 급하게 받았죠. 그래서 이미 조정받은 상황이었고, 바이오는 제대로 오른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동안 조정받을 대로 받은 종목들은 지금 평가를 받아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로봇과 바이오가 우선은 워낙 조정받은 종목들이 많은 섹터이다 보니까 먼저 지금 최근에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짚어드릴 종목 세 가지는요, 전부 다 바이오 관련입니다. 바이오 관련주 제가 한번 짚어드릴 거고, 지금부터 한 종목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 종목 중에 지금 첫 번째는요,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 실적에서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이 남는 영업 레버리지가 확인됐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45% 이상 상승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6%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나온 또 실적에서 유의미한 게 고수익 신규 제품 매출이 전년 대비 76% 이상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뭐 수율이나 아니면은 좀 이것저것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실제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수익 신규 제품도 지금 매출 원가율이 38%,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개선이 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다시 한번 도약할 만한 그런 재료가 나와 있고, 실적을 통해서 이거를 증명해 오고는 있다. 하지만 이제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구름대 지금 돌파를 하기 직전입니다. 그런 와중에 61선 지지를 지금 받은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됐어요. 61선 지지 받고 나서 지금 여기 18만 원대에서 한번 지지 받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한 일주일, 한 7일에서 한 2주 정도 버텨주기만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5점 중에 한 2점인 이유는 뭐냐면, 당장 매수하기에는 또 위에 바로 저항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 지금 매수해서 바로 내일자 오른다기보다는 매수 준비를 해서 충분히 베팅할 만한 자리, 충분히 기대할 만한 자리에는 지금 도달을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겠고, 당장 위에는 1년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0일선에서 지지는 받았는데 또 1년선에서 지금 명확하게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힘싸움이 일어나겠죠. 힘싸움이 일어나면서 결국엔 18만 원에서 한번 지지 받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년선 테스트 가게 되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는 19만 원대, 여기 테스트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빅테크 실적과 관련해서 실적이 가이던스가 너무나 잘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한번 반도체로 또 수급이 쏠릴 수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년선 돌파도 지금 과제가 있고 또 지금 19만 원대에서도 어느 정도 중요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수급이 다시 한번 빠지게 되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힘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빅테크 실적과 관련해서 또 그리고 FOMC 금리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인하 가능성은 정말 낮죠. 인하보다는 금리 인상, 이것보다는 이제 금리 동결 나와도 어느 정도 평탄을 치는 거다. 이미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이제 60에서 70% 이상으로 이제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또 점도표에 있어서 또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하게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 기조로 만약에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또 시장에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특히나 바이오 같은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다시 한번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셀트리온을 당장 매수해서 단기 단타로 급등 먹는다라기보다는 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만 무난히 무사하게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는 충분히 매수 자리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빅파마가 지금 8월 초에 7월 말부터 8월 초에 굉장히 중요한 빅파마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실적과 관련해서 이제 한 언덕 하나를 넘고 나서 그 다음에 8월 초에 빅파마에서 또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때는 제가 생각하는 범위는 어디냐면 18만 원 구름대에서 한번 지지 확인되고 그 다음에는 19만 원보다는 그 다음에는 이제 19만 5천 원,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테스트 갈 수 있다. 근데 왜 하필 또 19만 5천 원은 또 여기 좀 저항 구간으로 보고 있냐면 여기는 좀 1년선에서 좀 유의미한 자리예요. 1년선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올해죠. 올해 보게 되면은 볼륨 풋프린트로 봤을 때 이번 연도에서 가장 강하게 힘싸움 일어난 데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19만 5천 원에서 20만 원 여기 구간. 여기 구간에서 일단은 원래는 매수 자리가 이겼었죠. 이겼다 보니까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다시 한번 저항받으면서 여기가 뚫린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제 저항으로 어느 정도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일어난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여기가 정말 중요한 구간에서 저항으로 바뀐 자리라서 여기서 한번 저항은 나올 수 있다. 지금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 어느 정도 좀 기대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신규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신다, 만약에 저라고 하면은 17만 4천 원 구간에서 한번 받아볼 것 같아요. 받아보고 손절을 17만 1천 원 여기로 좀 짧게 잡아가지고 여기서 한번 매수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팅하기에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차트적인 자리다라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2.5점을 제가 한번 매겼는데 제가 감히 뭐라고, 어쨌든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래 셀트리온보다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차트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매수하기에는 조금 위에 저항대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똑같이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 섹터 전반에 만약에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셀트리온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강하게 매물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서 조금 더 제가 봤을 땐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미 올랐잖아요. 그쵸? 이미 올랐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봉상으로 만약에 셀트리온 매집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미 여기에서 분할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가 이미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입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워요. 지금 진입하기에는 조금은 아래로 또 다시 한 번 더 이제 흔들 만한 여력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여러분들이 난 이미 좀 장투로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조금 일부 비중 조절해서 이 좀 정찰병 수준으로 한번 넣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 자리는 이미 제 채널에서 이제 페니트린 바이오에서 한번 예시를 들면서 여기 한번 이 자리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번 좀 박스권 만들어서 횡보하면서 매집하고 올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바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연봉으로 볼게요. 연봉으로 봤을 때 또 볼륨 풋프린트에서 올해보다는 이제 작년이죠. 작년 연봉 차트에서 이제 POC 구간, 그러니까 가장 많은 힘 겨루기가 일어났던 구간, 여기가 지금 이미 이 이후로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일부 이제 저항 구간이 될 수 있어요. 여기가 어쨌든 매물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충분히 저항이 될 수 있어서 여기 지금 표시를 해놨고요. 공교롭게도 거기가 지금 바로 이번에 상한가 만들고 마무리됐었는데 오늘 정확하게 해당 구간 저항 맞고 지금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랑 똑같은 거예요. 일단은 수급으로 봤을 때는 빅테크 쪽,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반도체 섹터의 가이던스가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하면은 수급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수급이 오지 않았던 바이오 섹터로 조금 더 올 수도 있겠죠. 그런 와중에 빅파마, 셀트리온과 같습니다. 빅파마와 관련해서 2분기 실적 8월 초에 이 빅파마에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충분히 이때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조금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저항을 일단은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만약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 145만 원 여기 구간을 조금 지키면서 한 2주 정도만 버티고 있어도 전 충분히 그 다음에는 여기 뚫을 것 같거든요. 160만 원, 160만 원 뚫고 나서 만약에 빅파마에서도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여기서 가이던스가 밀린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섹터에서 충분히 들어오게 돼서 18만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 저라고 하면은 만약에 저면은 당장에는 제 기준에선 제 원칙에선 지금 진입을 안 합니다. 예, 뭐 안 하는데 만약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 여기에서 한 2주 이상 버틴다. 2주 이상 버티고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도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 버티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레깅 스팬이 만약에 구름대까지 뚫는다라고 하면은 매수 저는 들어갈 것 같고요. 매수 들어갔을 때 165만 원 제가 한번 목표가 잡을 것 같고요. 아래로는 이제 여기 손절가 잡아야겠죠. 구름대 최하단 130만 원 이제 손절가 잡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손익비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쯤에서 잡았을 때 8%, 아래로는 8% 손절을 좀 각오할 것 같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위로는 13%, 아래로는 8%, 위로는 13%, 1대 6 정도 비율 생각할 것 같고요. 만약에 상황이 좋으면은 이제 18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1대 3 정도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올라타기 늦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당장 만약에 내일 매수할까 말까, 7월 28일 내가 매수할까 말까 좀 고민되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주당 가격은 좀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나는 150만 원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정찰병 수준으로 한번 하나 정도는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종목 넘어가기 전에 특히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릴리 8월 5일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전에 주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8월 5일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미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재료 얘기가 좀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지금 화면 그대로 캡처를 하세요.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 그대로 캡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파마 리서치입니다. 제가 한 별 3점 정도 줬는데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저라고 하면은 당장 내일 좀 매수를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금 자리는 이미 조금 올라서 애매하긴 한데 36만 원 여기에서 이 구간 딱 이 자리에서 한번 매수 들어갈 볼만하다. 들어가서 얼마입니까? 여기 29만 원. 여기 손절 잡고 위에 한번 볼만하다. 그래서 손익비로 한번 따지게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아래로는 12% 정도 한번 손절 잡지만 위로는 여기가 어디냐면 주황색 선이 1년선이에요. 1년선 정도에서는 한번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로는 25% 정도. 그래서 1차 목표가로 여기 41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아가지고 여기 만약에 도달한다라고 하면은 50% 정도 익절하고 나머지 물량은 좀 더 끌고 가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가장 좀 깔끔해요. 바로 위에 저항 구간이 앞에 셀트리온이나 아니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저항 구간이 이쯤 가서 조금 강하게 저항이 있기 때문에 1년선 정도에서 한번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저항받아도 매물적인 저항은 높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퍼센티지도 좀 높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잘 들어간다고 해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값어치가 뭐 10% 정도인데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매물대까지 저항을 테스트 간다라고 했을 때는 60%까지도 열려 있는 종목이라서 가장
가장 좋은 평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4.5점을 주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제 바이오가 특히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주도주 섹터라는 게 명확하게 그림이 아직 안 그려졌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보수적으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세 종목 중에서 꼭 하나만 고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파마 리서치를 저는 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아직은 조금은 판단하기 이른 게 8월 7일에 일단은 2분기 실적 발표라고 지금 아직까지는 확인되고 있는데 일정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다른 앞에 있는 종목들에 비해서 아직 실적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때가 강한 트리거가 될 수도, 혹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짜이기 때문에 8월 7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빅테크 앞에랑 똑같은 거예요. 파마 리서치는 근데 조금은 애매한 게 이제 바이오라기보다는 이제 화장품이죠. 이제는 화장품으로 봐야 돼서 앞에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빅테크 실적은 그래도 여전히 중요해요. 빅테크에서 수급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가, 이거는 파마 리서치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앞선 종목들과는 다르게 빅파마들의 실적이 파마 리서치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료기기 리쥬란보다는 이제 화장품 쪽으로 이제 조금 강하게 시장에서 이제 멀티플 확장을 기대하고 있는 영역이라서 바이오라기보다는 이제 화장품 쪽인데, 화장품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실적 관련해서 지금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파마 리서치가 지금 겹쳤어요. 어쨌든 화장품과 그리고 바이오, 이거 둘 다 어쨌든 지금 반도체 쏠림 현상이 완화됐을 때 기대할 만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둘 다 걸쳐져 있는 파마 리서치, 게다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위쪽이 상단이 조금 열려있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 세 번째로 제가 지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세 종목 다 일관되게 한번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세 종목 다 특징이 뭐냐면요, 뭐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파마 리서치 전부 다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양운이 이제 살아 있어요. 양운 살아 있는데 셋 다 이제 주봉상으로는 또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인 게, 그럼 또 셋 다 일봉상으로는 매수를 고려할 만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일봉, 그러니까 특히나 변곡점 일정에 따른 이 재료들이 바이오 섹터에 명확하게 수급이 들어와서 일봉상에서 명확하게 상승을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주봉에서 다시 한번 양운 전환될 거고, 양운 전환되고 하면은 그러면은 월봉에서는 이미 양운이고, 주봉에서도 다시 한번 양운 전환되고, 일봉에서도 양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은 좀 강한 상승 모멘텀이 또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주봉상에서는 여전히 명확하게 자리가 좋다라고 보긴 애매하기 때문에 세 종목 다 제가 3점 이상을 주기는 좀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럴 때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 나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관심은 꼭 가져야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하겠고요. 일단은 아까 보셨다시피 바이오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반도체 쏠림 현상이 완화되게 되면은 특히나 일단은 제대로 가지도 못했던 종목들 로봇이랑 바이오 쪽에서 먼저 조금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최근에 로봇이 이미 한번 반응이 나왔죠.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로봇 섹터에서도 한번 당장 주목할 만한 종목 3개 제가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바이오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조선방산이나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수급이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제는 AI 반도체, 그러니까 빅파마가 아니라 빅테크들의 가이던스가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은 그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섹터들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고정 댓글에다가 세팅을 해 놓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들 만약에 정확하게 장중에 타점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장중에 타점이 나오면은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대응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쵸? 장중에 제가 타점이 나오면은 문자로 드려야 여러분들이 1분 안에 띠링하고 받자마자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는 장중에 정확하게 영상으로 해드린 영역은 뭐예요? 예측의 영역이에요. 근데 만약에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대응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대응을 좀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번 참고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8이라고 보내시면 되겠고요. 고정 댓글에다가도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건데 거기로 여러분들이 구글 폼으로 여러분들이 남겨놓으시면은 8월 개인 포트 제가 그러니까 매집하고 있는 종목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종목들은 관심 종목 혹은 급등주의 관점이고, 제가 따로 포트에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참고 삼아서 리포트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무료 소통방도 있습니다. 무료 소통방 통해서 많은 정보들 제공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0명에서 시작하는 만큼 저희가 팀이 또 따로 있긴 해요.
따로 있긴 하지만 0명에서 시작하는 만큼 제가 이렇게 이런 영상 자주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미리 구독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제가 차트로 지금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내가 좀 잘 볼 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좀 자주 시황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시황 체크를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제가 좀 도움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미리 구독해 놓으셔서 여러분들 앞길에 뭐 뉴스 매일매일 챙겨보는 이유가 뭐예요? 인사이트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딱 주식에 특화돼서 인사이트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거 구독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의도 김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